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은 논에 벼를 심기 위해서 벼 모죠, 모를 심기 위해서, 벼의 모종 즉 모를 심기 위해서 보도랑으로부터 물을 이제 흘려서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작은 도랑이죠. 만약에 큰 하천을 사람의 대동맥에 비유한다면 이런 작은 보도랑, 작은 논으로 들어간 작은 도랑은 이제 거의 모세혈관, 아니 모세혈관보다는 그냥 한 작은 혈관이죠. 신체 장기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작은 혈관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물이 그다지 깨끗이 않아요. 요즘은 오염원을 많이 제거해서 하수를 따로 처리해 깨끗해졌다 하지만, 중간에 흙탕 많이 거쳐오면서 이제 지저분한 게 썩여들고 하니까 물이 아직 맑지는 않는데, 저희 자랄 때, 지금부터 제가 지금 나이 1964년생을 계산하면 거의 만 60이 돼 가는데, 1964년 10월 26일입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근데 주민등록은 6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50년 전쯤에 물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했냐 하면, 목마르면 이 도랑물을 두 손을 모아서 마치 그 물그릇처럼 하고 물을 떠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깨끗했고, 그때는 이 도랑 속에 미꾸라지나 송사리 또는 피리, 중태 이런 종류의 물고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초자라는 게 없고, 논에 풀이 나면 사람이 직접 뽑고, 물론 병이 생기면 약을 치긴 했지만 처음에 모를 낼 때는 벌레 같은 게 병이 없으니까 약을 안 쳤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도 되고 실제로 먹고 그랬거든요. 참, 이 물속에 뭐가 있다. 저 물속에 지금 마른 풀이 이제 끝이 물속에 거꾸로 처박혔는데, 마른 풀 끝이 물속에 처박혔는데 뭐가 움직이는데 저게 뭘까? 가만 있어. 이게 뭐지? 작은 곤충이네요. 작은 곤충이네요. 그죠? 아래 깨어난 작은 곤충 같은데, 흐르는 물에 이제 쓸려가지 않으려고 마른 풀 이파리 같은데 딱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좀 희귀한 모습인데 찍혔습니다. 과거에 물이 깨끗할 때는 이런 게 흔했습니다. 왜 이런 영상을 굳이 만드냐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신이 맑아지면 자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자기는 평상시 보통 때는 잘 모르던 자기 속의 욕망, 잡념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미세망념이라 하거든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망상은 이제 추중망상이라 불려요. 아주 거칠고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 생각인데, 평상시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생각들, 미세한 것, 이런 건 이제 미세망상이라 하는데, 마음 수련을 하게 되면, 소위 말 돌을 닦게 되면 처음에는 그 추중망상이 제거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미세한 망상도 떠오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제거됩니다. 그래서 추중망상과 미세망상을 다 제거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명경주술하죠. 밝은 거울 같은 밝은 거울 같은 물. 우리 외국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사진 보면 호수가, 또는 강이나 바다나 호수 사진이 있는데 주변에 산이 그대로 비치는 그런 광경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주 맑아지면, 정신이 아주 맑아져서 이제 잡념, 집착이든 분노든 탐욕이든 이런 것이 생각이 사라져지면, 마치 아무 낙서하지 않은 칠판처럼 깨끗해지면, 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 법칙이라든가 이런 현상이나 이런 게 그대로 비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거울 앞에 서면 뭐 거울이 일부러 비추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비추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원리에서 정신이 맑아지면 이 자연과 저는 세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요. 자연과 그 다음에 인간 사회. 천지 자연과 인간 사회가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 또는 뭐 편견 이런 거 없이 잘 비치게 됩니다. 뭐 이론상 그래도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깨달은 상태라고 뭐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추악한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 보통 사람들은 번뇌 망상에 있어서 좀 괴롭고 잠도 좀 못 자고 불면증도 오고 막 하니까 깨닫고 싶어 하는데 또 깨달음에 가까이 가면 숨길 수 없어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두렵지는 않겠네, 그죠? 두려운 것보다 자기의 더러운 걸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알게 되겠죠. 또 이제 그런 게 싹싹 사라지면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이제 당당해지겠죠, 그죠? 예. 뭐 저는 사실 뭐 깊은 깨달음 못 느껴보고 세 가지 사이비 깨달음을 사이비라 생각돼요. 하여튼 사이비 깨달음을 느꼈는데 전에 제가 어떤 누군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전거를 사고 이제 타다가 끌다가 해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집 대문 안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이제 평상시 의식과 달라지면서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 예, 마치 뭐 하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카 퍼레이드 할 때 저 빌딩에서 꽃을 팍 뿌려주면 기분 좋잖아요. 예, 자기를 이제 알아주는 것이고 막 들뜨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은 체험 그런 거 한 번 한 적이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이 예전에 그 일자 형태 집이고 방이 4칸이 있었는데 제일 서쪽 칸에 제가 그 앉아서 제일 동쪽에 두 칸은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주로 쓰고 저희도 같이 밥 먹고 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서쪽으로 두 칸은 보통 세를 줬었어요. 남인 때 뭐 식구가 많지 않은데 방을 4칸이나 쓸 일이 없어서 4칸 쓰면 또 방을 4칸 난방하려면 연탄이 나무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 2칸이면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들 저 형제들 생활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방 2칸만 쓰고 2칸은 이제 보통 세를 줬는데 그 이제 세 줄 사람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집이 흔해지니까 세를 안 주게 되고 그 방이 비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비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때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에 갈 무렵이거나 아니다. 저희 동생이 죽은 후니까 그보다는 좀 지나서겠네요. 제 동생하고 제가 같은 군부대를 다녔었는데 아 맞네. 그럼 제대한 후의 사건이니까 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겠네. 저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인데 하여튼 그 시점에 제가 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려고 불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짧은 불경은 좀 외워보려고 외우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점심 때 어머니가 이제 점심 다 해놓고 불렀는데 제가 잘 안 오니까 그 제일 먼 가방에 앉아서 그 저 경전을 외우고 있으니까 뭐 밥 먹으러 소리 잘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리 좀 크게 질러서 밥 먹으러 가라 이제 약간 녹이 띄는 음성으로 그래 하길래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제 읽던 책을 놔두고 두 번째 그 방으로 갔어요. 동쪽에서 두 번째 방. 거기가 저희 보통 식사하는 방이고 한데 그거 갔더니만 이제 저희 식구가 그래도 저희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 누나 저 동생 이렇게 총 6명인데 뭐 밥을 항상 6명 다 먹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아마 저희 형 기우 형은 뭐 객지에 나가서 일한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건축 일을 했어요. 뭐 건축 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주로 그 뭐 외벽 공사 양산 통도사 같은 데 가서 저걸 했다고요. 그 드라이비트인가 해가지고 왜 벽 끝에 붙이는 거 뭐 수철봉 같은 거 안에 대고 바깥에 뭐 바르고 하는 건데 그 불나면 화재 크게 나는데 하여튼 그런 공사도 하고 또는 뭐 난방 같은 거 하면 방바닥 같은 거 하면 깔고 다니고 그런 것도 하고 뭐 건축이라면 온갖 거 다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장했다는 얘기 하는데 뭐 미장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콘크리트나 벽돌로 벽을 쌓아놓고 그 벽을 바를 때 시멘트를 모래를
조금만 넣고 곱게 해서 바르는 걸 그 미장이라 하잖아요. 그런 일도 아마 뭐 한두 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철거일. 이거 예컨대 저 건물 인테리어 하면 예컨대 여기 A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음식점이 이제 문을 닫거나 딴 데 이사 가. 그럼 다방에 들어와. 그럼 다방에 들어오면 다방에 맞게 기존 그 음식물 시설 다 뜯어내고 새로 다방에 맞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존 음식 식당 말하자면 그 시설물 뜯어낸 거 그런 거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 철거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한데 아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울적하여서 불경 읽을 때는 저희 형은 객지에 나가서 그런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살고 저희 누나는 그때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마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인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 결혼했을 것 같고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 동생은 그때 뭐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가지고 원주의 기독병인가 거기서 이제 사망 진단을 받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아마 그 무렵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뭐 그런 걸 그 당시에 기록을 별로 안 해놓으니까 애매한데 하여튼 제가 그 당시 괴로웠던 거는 집에 뭐 누가 죽었으니까 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그 무렵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정신 차려놨는데 불러도 밥 먹으라 불러도 안 오니까 조금 크게 밥 먹으라 안 들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읽던 책을 불경이죠. 그 왜 책에 가면 천수경 뭐 절에 가면 천수경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상계 천수경 이런 나온 그런 책이래요. 뭐 불경 대단한 불경 아니고 예. 그 일등을 덮고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두 번째 방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뭐 아버지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제 뭐 밥하고 반찬 같은 거 올리고 그때 또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내만 있을 수도 있네. 또 동생이 죽었다면 동생이 그거 없고 형도 일하러 갔으니까 객지로 일하러 돌아다니서 없고 누나는 시집 갔다면 없고 아 그럼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세 명이 식사를 하는 상황인가? 기억이 그때는 좀 또렷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상황에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가 저 부엌에서 올려주는 반찬하고 이런 거 이제 상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되잖아. 뭐 우리 아버지 놓는 거 아니까 제가 그걸 해야지. 하는데 그 저번에처럼 뭐 눈앞이 환해지고 뭐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런 의식 변화가 아니고 이번엔 그냥 뭐 별 다른 건 없는데 갑자기 그 등에 등줄기를 타고 물이 조르륵 흘러가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정신이 고요해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주변이 조용한 듯이 왜 우리 낮에는 좀 시끄럽잖아요. 온갖 소음이 생기니까 새도 저리 우르대고 야 이놈아 저 새도 우르대고 뭐 기계 소리 나고 근데 밤이 되면 특히 시골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이제 벌레 소리나 뭐 개구리 소리 정도 나는 거고 벌레나 개구리 잠드는 아주 새벽 되면 정말 조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일시적으로 그 의식 속이 조용해요. 머릿속이 조용해. 막 잡념 지나가도 없이 조용하고 등줄을 달아서 뭐 물이 흘러간 듯 하면서 그 맑은 물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흘러가면서 그때 아마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인지 몰라요. 하루 그날부터 해서 그 다음날까지인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달까? 정신이 맑고 고요하고 이거 우울하던 그게 사라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면서 마음이 너그러지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 무렵인가 우리 동네 후배가 한 사람 있었어요. 국민은행 오래 다니다가 좀 사고로 지금은 그 좀 의식은 있는데 저 손발로 올리는 게 불편해서 간병인 도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기억이 나거든. 그 무렵에. 그럼 뭐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래요. 뭐 선후배 간에 한 동네 사는 사람 간에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떤 느낌을 했냐면 그 아까 그 맑은 물 흘러간 체험이 갖고 그날 적어도 그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왜 찾아오는 게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뭐 평상시에 우리 보면 저 사람이 인상이 어두우면 뭐 기분 나쁜 일이나 뭐 불행한 일이 있다. 인상이 밝으면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 자랑하러 오는 거야 이런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더 섬세하게 느껴졌다 할까 예컨대 그 당시 동네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 왔는데
저 아주머니가 아마 무슨 말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실제로 그런 말 비슷한 말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뭘 하고 갔어요. 뭐 그냥 추측하는 건 좀 달라. 추측해서 저 사람이 인상은 저러고 뭐 이러면 돈 빌리러 왔겠네. 아니면 동네에 뭐 누가 돌아가신 슬픈 소리 전화를 왔겠네. 이게 우리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더라고. 저 사람이 뭘 하러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의 그건 맞았는데 딴 사람은 맞에 대해서까지 맞췄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일시적으로 평상시의 의식과는 다른 그 맑은 의식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식이 약간 느껴지는, 추리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거울에 비춰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그게 두 번째 사이비 체험이고 세 번째 사이비 종교 체험은 그로부터 좀 몇 년 한참 지난 후인데 제가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두 군데 했어요.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그 우성오차 아파트라고, 그 뒤쪽에 동남쪽에 철도박물관 있는 곳인데 지금도 아마 그 아파트 단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재건축 한다 했는데 지금 재건축 했을란지 뭐 아직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다가 나중에 또 중간에 아파트 코리아라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 아파트 관련 서비스 하는 업체, 아파트 관련 법률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아파트 관련 물품 같은 거 구매하는 거 할 때 그 이제 구매처 같은 거 알려주고 하는 뭐 그런 업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련 일을 했던 것은 서울시 중랑구 묵동이라 있어요. 먹골이라 하고 그 한자로 먹을 묵으로 옮기면 묵동이 되는데, 묵동에 신안 3차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안건설이라고, 전라도계 호남계 그 갑자기 커진 그 건설회사가 있는데, 김대중 정권 때가 커진 그 건설회사가 이제 지은 아파트인데 뭐 세대수는 크지 않았어요. 뭐 200세, 신안 3차, 신안 1차, 2차, 3차 같이 있었는데 저는 신안 3차 아파트 관리소장 했는데 뭐 세대수가 뭐 몇 세대, 150세대나 뭐 한 200세대나 지금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옆에 제가 있던 보다 더 작은 세대에 있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선배 됐어요. 그분은 뭐 더 세대수 작은 아파트 가면은 관리소장이 회계하면 그 격리 업무를 겸하거나 심지어 뭐 전기수사를 겸하고 그래요. 그 여자분이 관리소장한테서 그 여자분이 여자니까 그 격리 업무를 아니까 관리소장 겸 격리 직원 겸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일을. 그 직원은 별로 안 뽑아지고 뭐 할 수 없이 그래 된 거예요. 그 법적으로 좀 문제인데 그렇고. 이제 신안 1차 아파트는 제일 큰데, 신안 1차인가 2차인가, 신안 1차 아파트는 제일 큰데 거기는 이제 소장님이 남자인데 저하고 나이가 약간 많았나 근데 그분은 저보다는 그 아파트 관리소장 경력이 좀 있던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1차, 2차, 3차 같이 있었던데 남자 소장 있고 저도 3차 남자 소장, 2차 여자 소장이니까 세 사람 가끔 인사하고 가면 놀러 가면 이제 커피 한 잔 받아 먹고 그 정도 했는데, 그 신안 3차 아파트를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딴 게 아니고 뭐 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첫째는 그 신축 아파트인데 너무 그 하자가 많았어. 제가 가서 신축 아파트에 처음 그 이사 온 사람들 입주를 시켰어요. 제가 가서 이제 말하자면 입주 시작돼서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 무슨 다른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 있었는가 봐. 그거 다 뜯어내고 재건축 조합 만들어 재건축 아파트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입주 시켰어요. 제가 가서 처음으로 이제 며칠간 뭐 몇 호에 누가 이사 온다 하면은 그 세대에 이제 이삿짐 나르는 거 하고 쓰레기 하고 이런 거 봐주고, 들어가서 뭐 전기불 똑바로 오는지 이런 거 봐주고, 아파트 사용 요령 알려주고,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이제 명단 적어놓고 그래서 입주자 현황에 이제 입주자 그 명부를 만들고 뭐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니래요. 이사 오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삿짐 나르고 뭐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떡을 주거나 음료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쓰레기를 잔뜩 내놔, 이삿짐 쓰레기야. 그럼 자기네들 쓰레기 봉투를 갖고 넣든지, 아니 어디 동사무소 신고해서 처리하든지 뭐 해야 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또 싫은 소리 해야 되는데, 싫은 소리 함부로 할 수도 왜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민이잖아. 그 주민들하고 싸워놓으면, 관리소장 주민하고 싸워놓으면 그 앞으로 계속 그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난감하잖아. 그래서 싫은 소리 쉽게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달래고, 안 되면 뭐 관리소 정 안 되면 아파트 관리비를 이용해서라도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치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좀 쌓이고, 그 다음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 골치 아팠는 게, 입주가 시작되면 이제 하자 발견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자가 각 세대별로 하자 발견돼 신고 들어와요. 전화가 와요. 아, 여기 몇 동 몇 호인데, 뭐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뭐 경리를 찾아. 아니, 뭐 와보니까 벽지가 한쪽이 떴다거나, 여기 곰팡이가 난다거나, 뭐가 그, 가굴로 오니까 숲이 안 맞아서 삐딱하다거나, 뭐 어디 금이 갔다거나, 별거 나거든, 다 나오거든요. 그럼 뭐 간단한 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심각한 하자도 많아서요. 그 입주를 하다가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입주가 사실 그 좀 늦어졌어요. 그 뭐, 입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모르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예를 들면 100세대, 총 100세대라 좀 한 3, 40세 정도는 한 3분의 1 좀 넘게 입주됐는데,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빈 라인이라 그죠. 1층, 예를 들면 102호, 103호, 104호, 102호, 202호, 302호, 이렇게 이제 상수도관에 올라가는데, 또는 하수관도 뭐 그런 식으로 내려오죠. 올라가는데, 뭐 10층까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102호, 202호, 뭐 예를 들면 1002호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라인에 어떤 라인은 거의 입주 안 한 데도 있고, 입주 많이 해봤자 한 3세대 입주해. 그럼 근데 3세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동시에 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출근하고 물을 안 써. 그럼 추우면은 그 물이 틀어놔야 되는데, 안 틀어놓고, 어느 세대에서 물을 쓰면 그또 물이 빨리 오고 내려가니까 그나마 안 넣을 텐데, 어떤 데는 그 되게 그때 그해 또 유독 추웠는데, 그 라인에 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야 되죠. 몇 시간 지나면 물이 얼어. 상수도관 자체가 얼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개별 세대에 물이 언다고 관리사무소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에요. 예컨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책임지고, 개별 세대 안에 전구 담화가 나왔다. 예, 전구가 나갔다 해서 그 아파트 관리사에서 교체 주거나 할 의무는 없어요. 단 서비스 차원에서 뭐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의무 없고 해줘도 안 돼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이 배관이 얼어버렸는데, 그 배관 부분도 벽소에 들어가 있으면 공용 부분으로 보통 인정 안 하면, 개별 세대 거 하면 개별 세대 자기는 고쳐야 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벽이 얼으니까 외벽이 차리고 입주 안 된 빈 방이 많으니까 벽이 좀 차지고 하니까 벽 속에 매입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얼더라고. 말도 못해. 그래서 그 녹이려고 업자들이 와서 벽을 일부 깨. 예, 30cm, 50cm 깨가지고 관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다 열을 가해. 예, 너무 뜨거운 열이 터지니까 살살 이거 전기를 쐬가지고 열을 가하면 이제 뭐 관 속에 이제 벽 속에 있으니까 아주 쎄 꽝꽝 얼는 거 알죠. 시브라칩 얼면 그 집에 아예 못 쓰는데 그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살얼음기들이 얼어서 물이 잘 안 흘러. 그래 녹여가지고 이제 흐르면 윗세대 빈 집이 그 있으면 그 가서 수도꼭지를 좀 싱크대가 약간 틀어놔. 그 물 나오면 어차피 입주 안 된 상태에서는 물 쓰면 그 아파트 관리 분양하는 회사, 분양 책임지는 회사가 그 돈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부담하지 하는 게 낫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심했어요. 벽 속에 매입되는 상수도관이 얼고, 또 베란다라 부르는 그 발코니라 부르는, 하여튼 베란다에 보통 그 세탁기 밖에 설치하잖아요. 그 세탁기 돌리면 물이 이제 빠져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위층에서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세탁을 하고 물을 흘려내면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추우니까 한두 층 흘러내라 조금씩 얼어. 고드름처럼 얼었다가 그냥 꽝꽝 얼어붙어. 그러면 안 내려가요. 세탁기 돌려놔서 그 세제 섞인 물을 그 흘려보내야 되는데 안 내려가. 그러면 그 베란다가, 세탁기 놓인 베란다가 거의 그 빙판 아이스링크로 변해. 참 기가 막힌데 그걸 봤어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저 이제 하다도 안 돼서 나중에 관리소에서인가 우리 샀는가 그 얼음 녹인 기구를 샀어요. 별거 아니고 이제 이게 원통형으로 된 그 안에 물이 있고 전기로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스팀 말이죠, 전기가 나오게 그 스팀을 오래 쐬면 뜨거운 그게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꽁꽁 얼어보면 녹이면 이제 물이 흘러가. 그걸 제가 끌고 다니면서 제가 참 몇 세대 그 베란다에 그 얼어붙은 아이스링크로 변한 세탁기 부근에 물을 그걸 얼어붙는 얼음 녹여주고 그런 거 했는데 사실 고생을 말도 못해요. 더 심각한 거는 개별 세대 상수도관이 어는 게 아니고 옥상에 그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건 옥상 물탱크에서 물을 올려서 이제 다시 내려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그 옥상 물탱크가 있는 이제 물탱크실, 저수조실이 보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워낙 추워놓으니까 옥상 물탱크가 얼었어요. 그 옥상 물탱크 얼었다면 뭐냐면 옥상 물탱크 속에 물이 꽁꽁한 게 아니고 옥상 물탱크는 뭐 아파트 살아보시면 한번 올라가신 분 알 테고 아파트 관리 소장하시면 다 알겠지만 둥그런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금속 탐지봉이 있어요. 쇠 파이프 쉽게 말해 가는 쇠 파이프는 아니고 소기창에 쇠 막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길이가 좀 짧고 하나는 길이가 긴데 길이가 긴 거는 저수위를 감지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이제 수도꼭지에 일려서 물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길이 짧은 거는 고수위라 요거보다 물이 더 많이 오면 물이 넘치면 난리 나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물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저수위 고수위 각각 탐지봉인데 추워놓으니까 그 물기가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물 탱크 속에 이제 물이 점점 그 세대가 물을 써서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이 줄어들면 보통 때는 그 봉에 탐지봉, 저수위 탐지봉, 고수위 탐지봉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물도 같이 말라야 되는데 추우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물이 수위가 쭉 내려가는데 탐지봉에 묻은 물이 제때 안 바르고 미처 못 만 상태에서 얼어붙어.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그 탐지봉은 얼음도 H2O고 물도 H2O니까 얼음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계속 고가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줄어서 이제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냥 탐지봉에 얼음이 묻어 있으니까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안 올려. 물이 없어. 세대가 뭐 세탁기 사용 좀 자제 일행을 내렸거든요. 예, 세탁기 사용 자제하라고 이제 언다고. 한 라인 전체 같이 쓰면 생각하는데 입주 많이 된 동은 괜찮은데 입주가 덜 된 동 이런 데는 좀 자제하라고 그래갖고 안 그러면 얼어붙으면 애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그잖아. 밥해 먹는 거 자제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머리를 못 감더라도 세수를 해야 출근할 거 아니에요. 출근하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도 몰랐죠.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 물이 안 나와요. 이래. 아니 왜 얼지는 않은데 왜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물이 없어. 탱크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올라가서 녹이고 몇 번 하고 직접 수동으로 물을 받았어요. 그 탐지봉이 뭐 작동 안 하니까 할 수 없죠. 틀어놓고 이제 물 찰 때까지 한 30분이고 뭐 1시간이고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 그 저수조에 들어가는 물 파이프 물관 수도관은 좀 굵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한 30분 받아야 돼. 그러면 이빠이는 안 차더라도 한 반 정도 차가지고 세대에 물이 공급이 가능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말도 못해 한 10몇 층 되면 올라가는 길이 또 미끌미끌해요. 경사진데 잠깐 미끄러져서 사고나. 그래서 딴 직원 보낼 수도 없어. 내가 다치면 괜찮지. 딴 직원보다 그 직원이 쓰러지면 이거 산재로 내가 또 산재 사고 나니까 관리소장이 안전관리 책임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킬 수도 없고 또 뭐 시킬 대상도 없어요. 제가 관리소장이 했는데 신안산초 관리소장 할 때 제가 관리소장이고 그다음에 격리분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재건축 조합장님 딸이야.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 그죠? 그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장이야. 아주 입주 다 안 끝난 상태에 재건축 조합장이 파워가 막강할 텐데 싫은 소리 하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영선 반장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보다 약간 나이가 적으면 영선 반장이 있는데 또 나이가 있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했는가? 하여튼 그런 분인데 나이가 있는 분이니까 그 어르신이 또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에 전기기사가 있었는데 젊은 전기기사인데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싹싹하게 일은 잘하는데 좀 젊으니까 약간 까불거려. 그러니까 불안해. 그 다음에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정문 쪽하고 후문 쪽하고 초소 두 개 있는데 경비원들은 이제 그 당시에 8시간 3교대가 아니고 12시간 2교대가 해서 뭐 주주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바깥에 하는 일이 이제 출입자 감시하고 혹시 뭐 도둑 있나 감시하고 택배 같은 거 오면 받고 그래서 쓰레기 재분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사실 힘든 일인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 없으면 정말로 힘든데 주민들은 청소부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막 그냥 무시해서 주로 주민들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은 경비원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저임금에 하고 있는 건데 고만 줄도 모르고 무시하는 인간들이 주민들이 좀 문제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누구 시킬 사람이 없어. 뭐 경비원들 월급도 많이 안 받는데 당신이 보고 올라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 대신에 일을 거 가서 물 열고 잠글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영선 반장하고 전기기사 정도인데, 영선 반장님은 나이가 많잖아. 연세 많은데 가서 넘어지기라도 뼈 부러지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게 있으면 큰일이거든. 그다음에 전기기사는 내가 빨빨 하겠는데 또 까불거려서 신중치 못해. 혹시 가서 까불다가 젊다고 까불다가 미끄러진다고 하면 또 사고나 골치 아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나이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테니까, 나이가 그때 3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가면서 30대 중반에 맞나? 30대 중반에 맞나? 그때가 한 2000 몇 년이라고 치면은 제가 유엔운동 할 때인가, 유엔운동 하기 전인가, 제가 의왕시 우성 오차 아파트 관리소장 해가 1995년이고 그 몇 년 후에 신안 3차 갔으니까 한 2000 뭐 2, 3년인가 그 나중에 기록을 봐야 이랬었거든 봅니다. 하여튼 그 무렵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 치면 나이가 제가 한 40쯤 될 테니까 아주 나이 많은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몸도 지금보다 유연할 때니까 제가 직접 올라갔어요. 좀 저녁 늦게 오면 후라시 들고 올라가고, 하여튼 그 몇 개동을 몇 번 돌아다녔어요.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서 아침마다 방송해야 돼. 물 좀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올라가서 또 물 받아야 돼. 힘들다고. 예. 또는 이제 어떤 동은 너무 물 안 써가지고 문제 생긴 데는 좀 물 좀 쓰라고 하고, 참 별 방송 다 해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고, 하자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사소한 하자 이거 쉽게 고친데, 사소한 하자면 많은 게 아니고 상수도 배관에 걸고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건데, 아침 출근해서 겨울인데 순찰을 나갔더니만 복도에 뭐 이상한 누런 금속이 떨어졌어. 이래 보니까 그 소화전 뚜껑이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데 좀 놀랐어. 이거 어떤 녀석이 훔쳐가려고 빼놨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 얼음이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화전 안에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면 부피가 뭐 몇 프로 늘어나잖아요. 그 부피, 얼음 부피의 힘으로 소화전이 떨어져 나갔어요. 말도 못해요. 상상이 안 돼. 그런 일을 좀 겪어보면 지금 말도 못해. 그걸 관리소장 다 내가 책임도 아닌데 건설회사 인간들이 책임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건설회사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따지잖아요. 그래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하자 명단 작성했는데 정말 많아요. 한 세대만 해도 막 하자 10가지 20가지 나와. 참 예를 들면 100세대라도 그 하자가 수천 가지야. 명단 작성하기도 힘들고, 그래 넘겨주면 좀 빨리빨리 수리해서 대충 적어도 주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아쉬움이라도 해결할 정도 해놔야 되는데 잘 안 해줘. 이 인간들이 하자 보수 담당해서 입주 기간 동안에 그 건설회사 인간들이 몇이 있어요. 그것도 전기 만진 사람도 있고 뭐 미장한 사람도 있고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자기들 해주는데 제때 안 해줘. 이 인간들이. 예. 어차피 해봤자 또 금방 또 고장나고 하니까 뭐 한다면서 가면 뭐 이상한 비디오 보고 앉았고 적긴 히덕히덕 거리다 내가 가서 저 관리소장인데요, 좀 이거 이렇게 공문 보낸 거 좀 빨리 해주지. 불만 많다 이러면, 아이 소장님 그거 뭐 한개 할 수 없고 우리도 그거 직접 할 수도 없는데 그 업자를 불러야 되는데 그 한두 건가 그 업자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몇 건 쌀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참 소속해도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입자 대표의 그쪽에서 뽑은 관리회사 청명관리라는 관리사의 직원인 셈이고, 그 인간들은 또 신안 3차 아파트 건설회사 사람들이고 이해관계도 달라. 그죠? 그래 뭐 사회는 좋게 지낼 노력했는데 하여튼 뭐 소장 권위를 우습게 알아. 그래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제가 공문 써가지고 그 하자보수 요청했는 그 기록을 다 합쳐가지고 본사까지 찾아갔어요. 신한건설 본사, 신한건설 본사 찾아가서 현장 소장님들한테 현장 그 수선 담당한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 뭐 본사에서 뭐가 공급이 안 된다라 이리 핑계 자꾸 대니까 본사에서 좀 책임지고 좀 하라고 갔다 올 정도고 제가 실제 갔다 왔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웠는데 그 신안 3차 아파트 다닐 때 담배를 얼마 피웠냐. 기본 3가 피웠어요. 어느 하루 이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제가 월계동 청배 앞에 샀는데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 정거장 내리면 거기서 신안 3차 아파트가 걸어갈 때 한 100~200m 걸어가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가 나오는데, 그 버스 딱 내리면 그 옆에 담배 파는 부스가 있었어. 그 할머니가 파는데 주머니에 제가 양쪽에 이제 담배가 있으면 든든하게 올라가는데, 이를 만져보면 담배가 한 갑밖에 없고 이래 보면 반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야 오늘 한 3가만 기본 펴야 돼. 이게 반갑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두세 갑을 사든지 아니면 아예 한 보루라 그죠? 10갑인가? 그걸 사갖고 올라가서 이제 관리소장 서랍에 넣어놓고 아예 2갑 정도는 그 보루 뜯어가지고 끓여놓고 피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피웠냐. 담배를 하나 피우고 이제 재떨이 꺼지잖아요. 재떨이 이래 넣어놓고 그 연기가 살아있기 전에 또 하나 꺼내 피워. 그러니까 하루 3갑 내지 4갑 피워. 그 피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해서 이제 사직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직을 하고 되든 안 되든 마지막으로 도전한다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보려고 뭐 될 가능성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는 핑계 대고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 잘 되지도 않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잡히고 그 처음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가 너무 힘들어. 담배 끊었는데 담배 좀 끊으니까 금단 증상 뭐 겪어본 사람 아는데 저는 겪어봤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머리 얼굴에 낯짝에 보면 개미나 그 실지렁이가 기어간 느낌이야. 그 니코틴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뭐 추정하는데 딴 사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니코틴이 쭉 빠질 때 마치 가라가란 어떤 벌레가 샤라샤라 기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사람이 긴장을 해요. 예.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집에 책만 읽고 있을 뿐인데 괜히 막 무슨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또는 사격할 때, 우리는 사격할 때 사선에 올라갈 때 군기 잡잖아요. 그때처럼 긴장을 막 해. 그 긴장이 많이 되면 너무 긴장되는데 이러면 이제 화장실에 욕조에 물을 받아가서 좀 뜨신 물 받아 들어가서 좀 씻고 그래 나와서 좀 바람 좀 쐬고 나면 긴장이 사라져.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금년에 성공했어요. 그 이후로는 담배 안 피워요. 나중에 물론 이제 금년 성공해도 가끔씩 술이 생각나. 담배 생각나. 어떤 때 친구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야 노래방 가자. 아니면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나서 담배 피우잖아요. 그 당시 실내에서 담배 피울 때요. 옆에서 담배 팍팍 피우면 이제 담배 냄새가 향긋하게 약간 느껴져. 뭐 향긋하진 않은 담배 냄새 느껴지니까 옛날 습관이 생각나서 담배 피우고 싶네 이래. 그러면서 참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약올려요. 야 차훈이 담배 끊었나? 이러면서. 그래서 담배 끊는 쉽지 않은데 정말 끊었냐? 이러면서. 뭐 담배 뭐 끊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근데 뭐 오랜만에 우리 술 한잔 하니까 오늘 담배 한 대 피우자. 한 대 피워봐 하면서 권해요. 됐어 이래도 자꾸 권해. 그러면 또 유혹을 못 이겨서 그래 담배 맛이 어떨까 한 모금 피워볼게 이러면서 받아서 피워봤는데, 만약 그때 그 피워본 담배가 맛이 있었다면 담배를 못 끊었을 텐데, 저는 희한하더라고. 담배를 좀 피워볼 생각이 들더라고. 맛이 어떨까 하고 피워보니까 맛이 없어요. 마치 신문지 태우는 맛이 나서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의 유혹이 있었는데 뭐 담배 맛이 워낙 없으니까 안 피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었는데 참 엉뚱한 데로 나가네. 이거 참 38분에 큰일 났네 이거. 담배를 끊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담배 끊고 나서니까 이제 금단지도 사라지고 해서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또 약간 불안 증세도 있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앞으로 좀 막막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다행인데 별로 합격을 거치도 않아.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좀 막막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뭐 경전을 읽었어요. 그 경전은 내 기억나는데 3일 우리 민족 전통 경전으로 알려진 게 이제 천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천부경 81장까지 짧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3일 신고 또는 참란 게 있고, 참전계경 또는 366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366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범죄 일을 366가지를 정리해서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써놓은, 정리해놓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경험에 결정체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근데 그거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워요. 천재를 하면 외울 거 못 외우고, 저는 그 중간에 이제 그 3일 신고인가 배웠어요. 그거는 글자 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부경보단 긴데 그게 몇 자더라. 하여튼 몇백 자 되는데 그걸 외웠어요. 그건 뭐 금방 며칠 외워요. 그걸 많이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데 또 이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 그건 뭐냐? 먼저 겪었던 그 현상과 달라. 뭐 눈앞이 환해지면서 기분 좋다 이게 또 아니고, 등쪽을 따라 물이 뭐 흘러가고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뭔 말 하려는 것 다 약간 느낌이 오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요번엔 전혀 처음 겪는 경험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스크림 녹는 거라고 비슷하면 돼요. 아이스크림 요래 태어나면 햇빛을 쫙 비추고 열을 가하면 아이스크림 위에서 무너지면 조르륵 물처럼 흘러내죠. 또는 솜사탕 녹는 거, 솜사탕 요 사가지고 돌돌 말아놓은 거 아저씨 팔잖아요. 놀이터 같은 거 팔면 그 왱 하면 돌아가면서 그 설탕 넣으면 설탕이 왱 하면 실처럼 뽑혀 나오죠. 그러면 막대로 넣고 휘저으면 솜사탕 되잖아요. 그 솜사탕 요를 사갖고 그 입에 대면 침을 묻히면 쭉 부표 줄어들잖아요. 그죠? 솜사탕 콕 집으면 부표 주는 것처럼. 하여튼 그래 녹아내린 느낌인데 뭐 하여튼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이 녹아내린 느낌, 없어진 느낌 느꼈어요. 그 경제는 이제 한참 배우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 3일 신고 제일 처음에 그 재활 원보 평우 뭐 이렇게 나와요. 재는 이제 당군 임금인데 재활 원보 평우 원보는 이제 으뜸 보좌관 다시 말해 올라가고 뭐 국무총리급인데 으뜸 보좌관이 평우에 뭐 이하에 뭐라고 가르침을 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우주는 이렇게 세워주고 뭐 재활 원보 평우 뭐 이관 삼열성진 너희들 저 하늘에 펼쳐진 저 별들을 보라. 예, 당군 임금께서 말했다. 요 국무총리 원보평우 이하 여러 대신들이요 저 하늘을 보시오. 저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있지 않소. 그러나 저 별들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저 별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오. 이러면서 재활 원보평우 이관 삼열성진 대소명암 고락부동 좀 생각나네. 저 별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기가 다르고 명암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고 그 별에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존재들이 세상에 있어 이런 설명을 해요. 그 우주관이 설명이 돼. 우주관, 신관 또는 뭐 인간관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공부해서 조금 알잖아요. 지금도 조금 공부하면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재활 원보평우 이관 삼열성진 대서명암 고락부동 천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뭐 이래 되는가 하여튼 그런 나가요. 그 경제는 이제 잘 외우고 있는데 이제 그 며칠 외우면 금방 외워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오전에 외우고 오후쯤 되면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느낌이 저 앉아서 이렇게 뭐 책상다리 하고 있는데 다리는 뭐 그렇게 가보자를 해서 베베 꼬는 정도 이렇게 서로 엇갈리 꼬는 정도 아니고 이제 편안하게 저는 앉아 있는데 척추를 이렇게 세우고 얼굴은 이제 눈은 좀 들어야 되죠. 처지면 잡념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정면을 본다 싶어서 약간 들고 눈은 완전히 감으면 또 잠이 잘 와. 그래도 눈을 뜨면 또 밖에 잘 보여서 명상이 안 돼. 그래서 눈을 뭐 감았나 떴나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뜨고 있는 거.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경전을 외우는데 그 느낌이에요. 실제 뭐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이 그런 느낀다는 건데 머리에서부터 녹아 없어져. 예, 머리에서부터 아이스크림 쭉 녹는데 머리 예를 들면 눈 사람이 있다 쳐. 제가 제 자신 눈 사람이 뭐 머리부터 녹아 없어져. 눈 사람 머리가 녹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머리카락이 녹아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그 밑에 입이 없어지고 옆에 귀가 없어지고 목이 없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왔나? 제 가슴이 녹아 없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배꼽이 녹아 없어질 순서까지 왔는데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사법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시험도 쳐야 되고 결혼도 안 했고 이거 뭐 취직도 안 했고 이런데 지금 이게 녹아 없어지면 되나? 이게 좀 불안한데 이 녹아 없어지면 뭐 해야 되지? 죽는 거 아닐까? 좀 겁이 약간 들썩나서 그래서 중단 그만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녹던 게 스톱 딱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본래 상태로 돌아와. 뭐 녹기는 뭘 녹아.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예.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 녹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제가 세 가지 체험을 했어요. 참 먼 일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노. 그 논에 물도랑 이야기 하다가 뭐 참 두서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해서 저 물이 맑으면 그 체험 그 깨달음 체험 그래 그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하면서 좀 뭐 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남이 뭐 어떤 상태 모르지만 제 자신의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말하자면 잡념이 좀 줄어들고 맑아지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뭐 그랬고 제가 그 월계동에 살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정식 필명이랄까
호 비슷한 걸 썼어요. 월계자라고. 그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가 그 무렵인가 초안산 뒤에 올라갔는데 아니 그 평상시에 다른 저 납작한 게 뭐 1원짜리 동전 하나 이래 보이잖아요. 뭐 조금 크면 이제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처럼 옛날 그 10원짜리 동전이 그 구리색인 그런 저 보이는데 그날따라 이거 다리 크게 보여. 다리 뭐 농구공만하게 보여. 근데 다리를 해보니까 다리 평상시에 납작해 보였는데 다리 납작한 게 아니고 농구처럼 동그란 게 그 구형 입체적으로 보여.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참 우리 배한 다리 구형으로 뜬금 물체가 맞긴 맞지. 근데 평상시에 의식 못하다 그걸 의식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공도 공조에 계속 떠질 수 없잖아. 던져놓으면 떨어지는데 저게 우주 공간에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뭔 뜻일까? 보이지 않는 뭔가 끈 같은 게 잡아 당겨서 떠 있겠지. 첫 번째 그런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우리 지구에서 저 달을 보면 저런데 달에 내가 이제 갖다 치고 실제 인간이 달에 간지도 의문이 있는데 뭐 가짜라는 주장도 해도 달에 갖다 치고 제가 이제 달에서 망원경으로 지구를 본다. 그럼 그냥 봐도 보인다 돼요. 지구를 봤을 때 똑같죠, 그죠? 지구도 허공에 달보다 큰 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떠 있으려면 뭐 밑에서 바람 불어 올래 띄워주든가 끈으로 묶어 놓던가 뭐 매달아 놓고 해도 했는데 그런 것 없이 떠 있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뭐 그러잖아요. 중력이니 만유력이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또 이제 확장시켜보면 태양도 그래, 그죠? 해도 그렇다고. 그것만 끊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별들이 그런 식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은. 그 참 진짜 우주가 정말로 크고 광대무변하고 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이 존재들이 이렇게 줄도 없는데 떠 있다. 줄로 묶어놓은 거다 떠 있고 그 무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 들어봤자 뭐 물건 뭐 20kg 들기도 힘든데 역도 선수 뭐 200kg, 100kg 든다 하죠. 그 불과 몇 초 동안 들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지구 또는 지구도 별 중에 작은 거잖아요. 지구의 몇만 배, 몇억 배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백색 외성, 적색 외성 이상한 거 있는데 이제 별들이 이제 사망할 쯤 된 부풀어 가지고 커졌다 팡 터졌다가 이제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건 과학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 거짓말을 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우주에 많은 그 별들 또는 행성이든 항성이 있는데 그게 뭐 추락한다든가 부딪히는 게 별로 없고 묶어 놓지도 않는데 공중에 떠 있고 저끼리 자기네끼리 어떤 뭐 인력이 작용하지 저끼리 위치를 잡아가지고 알아서 돌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신비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뭐 이런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붙인 별명이 저 자신이 이제 주총이라는 본래 인간하고 좀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제 잘난 체 하는 이름이 됐었죠. 그냥 월계동 사는 인간에서 월계자라고 붙였습니다. 요즘 그 월계동 그 월계자 말 잘 안 쓰고 이제 호국경이라고 이제 조금 건방지지만 그런 말을 씁니다. 호국경이 뭐냐면 영어로 로드 프로텍터인데 어떤 나라에 임금이 이제 있지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임금이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세자 또는 태자라 부르죠. 그 왕이 되긴 됐는데 너무 어려서 뭐 정치를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보좌관이 필요하잖아요. 보좌하는 사람. 단순한 보좌관은 좀 다르게 힘이 센 말하자면 왕이 결정 못하면 대신 결정을 해야 되는 그걸 이제 섭정이라고 해요. 섭정, 그죠? 중국 역사에는 보면 그 어린 주나라 뭐 성왕이가 누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그 삼촌 되는 사람이 섭정을 하잖아요. 그런 섭정 같은 것, 왕족 또는 가까운 귀족으로서 왕이 유고되어 있거나 아니면 왕이 너무 어릴 때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호국경이라 합니다. 제가 그 호국경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대한민국의 왕 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 권위가 정상이 아니래, 그죠? 이 나라가 뭐 이상하잖아. 부정선거 증거 그렇게 많이 나와도 대통령이라 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하라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부정선거 했다는 같은 그런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의 권위가 제대로 된 권위가 정상적인 대통령이 있고 정상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누군가를 좀 보좌고 채워줘야 돼. 말하자면 섭정이 필요해. 예, 그런 섭정 중에 뭐 한 명으로 저를 생각합니다. 좀 건방지다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 혼자라고 좀 주장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결론은 이제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도락물 이야기부터 돌아가서 보면, 자기 욕심이나 불안이나 뭐 분노나 이런 걸 일으키는 그 마음속에 좀 혼탁한 거 그거 없애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혼탁한 것들, 스트레스 요인 되는 것들은 추중망상이라고, 보통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들, 작은 것들은 미세망상을 하는데, 추중망상, 미세망상이 사라지게 되면, 첫째는 머리가 가벼워지고 잠이 잘 와요. 불면증 같은 게 없어. 걱정이 없어지니까 불면증 없어. 잠도 잘 오고, 잠을 적게 자도, 뭐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없고, 또 더 심하게 가면은, 어떤 불경이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아주 도가 높은 사람은, 깨달음이 높은 사람은 잠을 자요. 뭐 육체가 좀 쉬어야 되니까. 누워는 있는데 의식은 말짱해가지고 누워는 있어요. 자요. 몸은 쉬고 있어. 불면증하고 달라. 몸은 쉬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다 알아. 저는 도둑놈이 와서 저 문 앞에서 문 창호지를 뜯고 이래 들여다본다 이런 것도 알고, 달빛이 비치면 오늘 달빛이 유난히 빛나네 이래 누워서도 알아요. 그 불면증하고 달라. 불면증은 괴롭잖아요. 피곤해서 그 다음날 눈이 부석부석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아니고 그냥 각성 상태가 오래 유지돼요. 쉽게 말하면 별로 피곤하지 않으니까, 뭐 잠이란 게 본질적으로 뭔가요? 낮에 많이 활동해서 피곤해서 피로물질 축적돼서 그 피로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잠이잖아요. 그 머릿속에 이제 복잡한 생각했던 것도 정리돼야 되잖아.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몸속에 피로물질 제거해서 노폐물 제거해 주는 게 잠인데, 이 깨달음이 이러면 애당초 노폐물 잘 많이 안 생기고 피로물질도 많이 안 생겨요. 물론 과격한 활동만 안 한다면. 그러니까 잠도 깊이 잘 필요 없고 많이 잘 필요 없고, 잠은 뭐 누워 있기는 한데 정신이 좀 맑아. 배터리 치면, 보통 사람은 배터리 100% 충전 상태에서 회사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전때 한 10% 20% 돼가지고 자게 되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잘 때 배터리 상태가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충전하면 또 100% 돌아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줄어들고, 잠을 자더라도 의식이 상당히 깨어있는, 뭐 눈을 뜨고 돌아다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깨어서 도둑놈이 오면은 느끼고, 저놈이 날 기분 코 고는 것도 다 느끼고. 근데 불면증하고 달라서 그런 상태에서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석부석하고 잠 못 자서 뒷골이 땡기고 막 등줄이 뻐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참 행설수설하네. 저도 조금 그런 상태 비슷해요. 뭐 깨달은 건 전 차입이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잠을 새벽 3시에 자도 별로 피곤 안 해요. 근데 약간 졸리긴 해. 그래서 운전할 때 약간 위험한데, 비타C 하나 먹고, 비타 500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말짱해. 잠이 일단은 자는 시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적게 먹어도 돼요. 저 뭐 식탐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좀 객지 생활할 때, 그 뭐 항상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기숙하고 이럴 때는 비상 대비한다는 식으로 한 살 굶을 때 대비해서, 밥 못 먹을 때 대비해서 한 사흘치는 영양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개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유비무하는 개념으로 밥을 약간 많이 먹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똑똑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지고, 밥을 어머니 퍼주면 밥을 한 3분의 1 내지 반을 덜어놓고 밥을 먹어야 될 정도로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뭐 식사량이 줄어들면 뭐 일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일 다 하고, 그 뭐 메가리 없으냐, 그것도 아니고, 소리 더 깨끗 지르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뭐 정통 내용이 아니고 좀 틀리는 것도 있고, 뭐 오버하는 것도 있고, 지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쓰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거 체험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정신이 흐리고 톤탁할 때와 달리 그 좀 예민하게 반응한달까, 예리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딴 사람 못 느끼도 느끼고, 못 보는 것도 보고, 그리고 좀 피로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분 상태가 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좋을 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고 이러면 욱하면 좀 더 강해져요. 이게 좀 어려운데,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게 생긴다는 게, 제가 원래 약간 그 말수 적을 때 말수 적다 좀 기분 나쁘면 좀 참다가 그걸 터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터뜨리면 좀 크게 터뜨리는데, 요즘도 그런 그 나쁜 버릇이 남아있고, 그게 옛날보다 더 강렬하다는 게 문제래요. 옛날에는 화나면 그냥 병 하나 깨는, 뭐 화나면 병 확 던지 깨는 정도, 요즘은 화가 되게 나면 그냥 도끼 들고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올 정도로 그 분노도 굉장히 강렬해져요.
이게 좀 문제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중인데 근데 하여튼 즐거움도 강해져. 예, 그건 뭐 전에 안 하던 노래를 막 부르 돌아다니고 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유튜브에 노래를 부르는 원래 상상도 못하던 건데 제가 요즘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는 건 한 개밖에 없지만 지금도 제작하려면 수백 개 제작할 수 있는데 자제하는 중입니다. 예, 진짜 가수들 보면 비웃을 것 같아서. 참. 또 55분 23초네. 이것도, 왜 이러지.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로 그 고민이 많고 암담하다면, 그 고민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석가모니 가르쳤고, 많은 역대 조사들이 가르쳤는데, 저는 그게 옛날에 뭔지 좀 몰랐어요. 알고 싶은데 깨달으면, 뭐, 희한한 체험을 해서 특별한 돌을 막, 다리를 꼬고 한 100년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사이비 깨달음 뭐 이런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좀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깨달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정신이 맑아진다. 또 예민하게 모든 걸 잘 파악한 그 예리한 통찰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발달해서 뭐 싸움 잘한다 이런 것보다 이 차 운전을 해보면 예전 같으면 막 당황할 때도 가볍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운전이 굉장히 잘해. 내가 운전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싹싹 잘 빠져나가. 좀 두려울 때도 있어. 근데 그러다 또 감정이 북받치면 약간 뭐랄까 난폭 운전에 사고를 내기도 한다. 오늘 제가 사고를 냈어요. 우리 밭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어머니나 이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를 생각하면서 동창회 우리 저 친구 장례식 모친 장례식 갔다 싸웠던 일 그게 생각나서 좀 화가 막 북받치는데 자제가 잘 안 돼요. 뭐 수전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남은 죽이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입에서 거친 말만 나와요.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짓고 나면 반영면부자들 그냥 즉결 처분하겠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자제를 많이 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좀 그 마음을 맑게 수련을 좀 해봐서 제가 하는 것좀 사입이라도 느껴보면 옛날에 예수나 석가모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별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해요. 결국은 식물은 결국은 모든 식물은 원칙적으로 꽃을 피우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국 깨달음으로 가야 돼. 정신적 성장하면 그걸 거부하면은 그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어린애 해서 피터팬 증후가 뭔 말이잖아요. 그런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그래 되는데 그래 되지 말고 저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사이비 체험하지 말고 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인간 세상과 우주 자연의 이치를 환하게 깨뜨리고 또 깨달음에 가까이 오면 좀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한데 어떤 데는 굉장히 기분 좋다 어떤 데는 슬퍼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거 참 희한한데 우리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 이런 영화 보면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승정호를 진격하라고 독정호를 울려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손을 닦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영화를 봐야만 이제 눈물 흘리고 했는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좀 자주 납니다. 그 희한한데 별로 슬프지는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마음이 슬프지는 않는데 어떤 노래를 듣다가 또는 부르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래 주체 못할 감정 눈물이 좀 나거나 뭐 실제로 눈물 많이 흘리진 않는데 눈물이 나긴 나요. 그래서 저 휴지를 닦거나 뭐 소매를 훔쳐야 돼. 근데 눈물 흘러나오면 별로 슬프지 않으니까 금방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말짱해요. 참 특이한데 우리 보통 정말 슬프고 울고 나면 눈이 벌게져 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서도 못 가겠네 하고 집에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금방 뭐 울고 눈물이 질질 하다 닦고 나면 세수 한번 하고 말짱해. 아무것도 안 해. 가짜로 울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하여튼 사입이라 생각하는데 사입이라도 좋아요. 하여튼 뭐 평상시에 저와 다른 그 세계를 보고 느낌을 보고 그런 차원 들어가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불경 같은 데 읽어보면 뭐 어디 될다 설명 예고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뭐 사입이면 사입이로 좋고
진짜 깨달으면 좋고 그 가볼 생각이고 한 시간이 다 돼서 한 개로 끝납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말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창웅이었습니다.